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피드백 덕분에 저희 분석이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장 정말 뜨거웠죠? 특히 신고가를 뻥뻥 뚫어내는 종목들 보면서 와, 이거 뭐지? 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과연 어떤 테마가 이 상승을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큰 그림부터 보고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죠. 시장 전체 분위기부터 짚어보고 제일 핫했던 테마 3가지를 하나씩 아주 깊게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나 이 전략까지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시장 날씨는 맑긴 한데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모두가 함께 웃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오늘 시장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온도차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분명 빨간불인데 내 계좌는 왜 파란불이지? 하고 고개 야웃하신 분들 솔직히 많으셨을걸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정말 특정 테마 딱 몇 군데로만 미친 듯이 쏠렸기 때문이요. 이런 걸 바로 차별화 장세라고 하죠. 오늘 분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오늘 시장의 희비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렸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왼쪽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곳을 보세요. 로봇, 2차 전지, 엔터. 오늘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그냥 독차지했죠. 오늘 신고가 썼다 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여기 출신이에요. 반면에 오른쪽, 자율주행이나 반도체 쪽은 아쉽게도 먹구름이 좀 낀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장 뜨거웠던 햇볕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로봇입니다. 한동안 좀 조용했잖아요. 그랬던 로봇주들이 도대체 왜 오늘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로봇 섹터에 다시 불을 지핀 건 딱 2가지 키워드입니다. 바로 기대감과 현실. 하나는 야, 보선 다이내믹스 상장한대 라는 어마어마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CES에서 우리 기술 이 정도야 하고 제대로 보여준 현실, 즉 기술력이죠. 이 2개의 엔진이 동시에 터진 겁니다. 바로 이 말이 결정타였어요. 적절한 시점이 오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 현대차그룹 부사장이 이 한마디, 이게 그냥 들으면 좀 뻔한 말이잖아요. 근데 시장은 이걸 사실상 IPO 공식선언이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받아들인 거죠. 투자 심리에 그냥 기름을 확 부어버린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실제 투자에선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오늘 신고가를 뚫어낸 우림 PTS를 예시로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차트인데요. 오늘 우림 PTS 같은 종목들이 보여준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보세요. 한동안 넘지 못했던 이 저항선, 이 벽을 엄청난 거래량 보이시죠? 이 돈의 힘으로 그냥 뚫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테마에 제대로 힘이 실렸을 때 나타나는 뭐랄까 교과서적인 차트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제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딱 짚어드릴게요. 이번 로봇 테마는요, 예전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과거에는 그냥 미래엔 로봇이 다 하겠지 하는 막연한 꿈, 약간 거품 같은 거였다면 지금은 달라요. CES에서 눈으로 직접 보여준 구체적인 기술력, 그리고 현대차라는 거대 기업이 우리 이렇게 상용화할 겁니다 하고 내놓은 로드맵이 딱 결합된 거거든요. 이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로 넘어오는 그 변곡점, 바로 그 지점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버블과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2번째 햇볕이 내리쬐은 곳, 바로 K배터리입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어요. 중국에서 들려온 어떤 정책 변화 하나가 우리 한국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확 불어넣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자국 배터리 기업들한테 수출할 때 세금을 일부 돌려주는 일종의 보조금을 줬었거든요. 바로 그 혜택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겁니다. 2027년 1월 1일이 되면 이 제도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반사 이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중국 정부가 주던 보조금이 사라지면 중국 배터리의 수출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K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떡이 생긴 격이죠.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볼게요. 중국이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건 그냥 우리 이제 보조금 안 줄래가 아닙니다. 너무 과도한 저가 물량 공세로 여기저기서 무역 마찰이 생기니까 이걸 좀 컨트롤하려는 전략적인 수가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경쟁 구도가 이제 단순한 치킨 게임, 즉 가격 전쟁에서 벗어나서 기술력과 품질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영역이 우리 K배터리가 제일 잘하는 우리의 주무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세 번째, 햇살이 비춘 곳, 바로 K 콘텐츠 섹터입니다. 와, 정말 한알령이라는 기나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걸까요? 중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시장의 문이 다시 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오늘 관련 주가들이 정말 훨훨 날았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불을 확 지핀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특히 드라마 나의 아저씨, 이 명작이 중국판으로 리메이크돼서 공개됐다는 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2016년에 한학령 시작되고 나서 사실상 첫 공식 리메이크거든요. 이건 그냥 드라마 한 편이 아니라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는 신호탄으로 시장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드래곤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확 달아올랐죠. 그렇다면 시장은 이 뉴스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신고가 리스트에도 있고 테마 분석에도 등장하는 종목, 바로 NHN벅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이 문구처럼요,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린다는 건 그냥 좋다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의 잠재적인 매출 파이가 말 그대로 2배가 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NHN벅스처럼 방대한 음원 DB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왜 핵심 수혜주로 꼽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세 가지 핵심 테마를 모두 짚어봤습니다. 로봇, 2차 전지, 그리고 엔터.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죠. 이런 시장에서 우리 현명한 투자자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분위기가 바뀌는 변동성 장세에선 딱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것저것 다 사기보다는 오늘 시장이 보여준 주도주, 즉 로봇이나 2차 전지 같은 핵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 정책처럼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변수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리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봤던 로봇 산업의 성장성처럼 큰 그림, 즉 장기적인 스토리가 확실한 기업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을 다시 한번 날씨 비유로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에 햇볕이 쨍쨍한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하되 언제 소나기가 내릴지 모르니까 항상 우산은 챙겨 다니자, 이겁니다. 간단하죠? 시장은 오늘 우리에게 정답지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리더는 로봇, 2차 전지, 엔터테인먼트라고 말이죠. 자,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눈부신 햇살이 과연 계속 될까요? 아니면 저 지평선 너머에서 우리가 모르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걸까요?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